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제 부안지역구 민주당 소속 이원택 의원 이 재판부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죠. 이 공직선거법 자체가 지난 연말 개정됐기 때문인데 혐의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혐의가 있는데도 판결을 면한다는 건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선거법 개정으로 미칠 영향 법률 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이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CBS 송승민 취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송 기자, 이원택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된 배경 관련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제시 의회 의장이었던 온주현 씨와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말로 지지 호소를 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습니다. 네. 네, 검찰은 이 의원과 온 전 의장 온주현 씨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네.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150만 원이 구형이 됐다 이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엄윤상 변호사님. 네. 아니 보통 뭐 혐의 없음 뭐 이렇게 재판을 종결하거나 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뭐 기각한다 뭐 이런 결정이 내리는 것은 좀 들어봤는데 네. 면소한다 이건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혐의 없음이라기보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네. 혐의 없으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검찰이 하는 처분이 혐의 없음 처분이고 네.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무죄나 유죄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소 판결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판결 네. 선고입니다. 이 판결의 종류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판결에는 실체 판결이 있고 형식 판결이 있거든요. 음. 이 실체 판결은 징역형, 벌금형 같이 유죄 판결이 있고 그다음 무죄 판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식적인 판결, 이 형식적인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 심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네. 형식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 있고 면소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유를 들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공소 기각 판결 사유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재판을 받다가 죽어 네.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유무죄 판단을 안 해요. 네. 그냥 공소 기각 당사자가 없어졌으니까. 당사자가 네. 없어지니까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또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라고 해서 네. 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이런 이제 고소가 있었어요. 근데 재판에 넘겨졌어. 네. 근데 재판 받는 중에 이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런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또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의사에 반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 중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네. 합의 이런 갔다거나 경우는 그래서. 네.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보통 공소기각 판결은 좀 종종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면소 판결은 없는데 형사소송법에 이제 명소 판결의 규정 사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때, 네. 이건 지금 검사가 좀 잘못한 거겠죠. 확정 판결이 있는데 공소를 제기했을 때는 네. 이제 면소 판결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사면이 있을 때는 이제 면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 네. 조항이 이제 면소 판결을 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판례는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예, 판례는 법령 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서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법이 잘못됐다. 네. 그래서 반성적으로 법을 개폐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그것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어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개정된 시점이 연말이고 선거는 그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네. 범죄 행위가 발생한 건 그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소급 적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사건 관련해서. 그 현대 형법의 일반 원칙이 행위시법주의거든요. 네.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와 형벌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 행위자한테 불이익한 소급표를 금지할 뿐이고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형벌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유리하게 개정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법 개정 자체에 대한 평가, 판단, 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송승민 기자, 이원택 의원에 대한 면소 처리에 대해서 기자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선거법 개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이제 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설마 면소를 할까 재판부가 판단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150만 원을 구형받았고 네. 이와 비슷하게 윤준병 의원도 사실 혐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똑같이 155만 원 구형받고 1심에서 9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0만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면소 될 걸로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 이것과 같은 의미죠.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뭐 검찰 측에서는 면소를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네. 그래도 80만 원 나오지 않겠냐. 네, 90만 원 정도. 네. 엄인상 변호사님 지금 앞서 이제 윤준병 의원 사례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송 기자 이야기로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구형이 150 그리고 선고가 90만 원이 났었다. 네. 이원택 의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면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변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안이 그렇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은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고 네. 뭐 제가 봐도 80만 원 내지 90만 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면소에 대한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알고 있었고 음. 면소에 대해서 이제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겁니까? 근데 검찰이 뭐 네. 대응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것은 또 면소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이건 반성적 고려가 아니다.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법이 신설된 거다. 음. 규정에는 법률의 규정이 개폐거든요. 네. 개정이나 폐지가 돼야 폐지되거나. 되는데 네. 이 규정은 지금 신설이 된 거예요. 예외 사유로 해서 두 조항이 전화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을 네. 돌리는 걸 허용하는 것은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툼의 적용되지 여지는 않는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을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면소가 나왔어요. 네, 면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송 기자 그 윤준병 의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뭐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비슷하긴 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 역시 교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네, 항소심에서 150만 원 구형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 의원도 2020년 1월 26일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요. 그 검찰은 교회 입구도 종교 시설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네. 예배 시간에 그 장소 교회 입구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리면 그것 또한 교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의원이 일단 1심 판결은 났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판결 1심 판결이 있을 당시에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지기 전이었어요. 네, 그때는 개정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법 개정이 된 이제 2심 항소심 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이때도 면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아까 2020년 1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함을 네. 돌린 날짜가 윤 의원이. 근데 21대 총선에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만약에 개정된 선거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2019년 12월 17일부터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봐도 개정된 선거법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고 또한 종교시설 안이라고 규정이 되게 애매했었는데 기존의 네. 법이 종교시설 옥내 즉 건물 안에서만 돌리면 안 된다라고 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네.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이 윤준병 의원의 혐의에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엄인성 변호사님, 송 기자의 이런 좀 것이 분석이 맞습니까? 네, 네.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무죄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사안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윤 의원 측은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이 교회 주차장이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은 그 교회 처마 및 부분은 옥내로 인정돼서 유죄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이 윤 의원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 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심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심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선거법에 의하더라도 이 의원처럼 허용된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고 결국은 네.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이 그렇군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비슷해 보이긴 해도 이원택 의원의 경우는 다툰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장소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그렇죠. 선거운동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네. 이제 허용됐으니까 음. 그것은 다툼의 네. 여지가 없거든요.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항소심 결과를.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소가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명함 들리고 이제 발언한 거 3년 9개월 실형이 구형이 됐어요. 좀 이 부분은 영향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이제 3년 6개월이죠. 3년 9개월이 아니고 3년 6개월에 이제 구형을 받았는데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4개 혐의 중에서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 이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네. 윤준병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건 개정 선거법에도 허용하지 않는 선거 운동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소 판결이 난다기보다는 유무죄에 대한 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네, 다를 수가 있는 송승민 게 기자. 이 개정된 선거법에 보면은 종교 시설 그러니까 종교 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그것을 종교 시설 안 본다고 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의원 측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명함을 돌릴 때 해당 종교 시설이 예배나 종교의 목적이 아니었고 뭐 주민 설명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의 네.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 종교 시설로 활용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네. 또 네. 판단이 갈리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네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제가 검찰 측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급 적용을 받아서 면소 판결까지 이르게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본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한 게 아니냐.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법률 전문가로서 엄민성 음. 변호사님. 우리 선거법 개정의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뭐 돈 선거가 난무했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부작용이 심해지다 보니까 강력한 제한을 이제 했는데 이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정치 신인이 진입할 틈이 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이 6선, 7선, 8선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당선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정치의 노쇠화가 심해졌거든요. 이번 선거법 개정이 뭐 정치 신인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나마 넓혔다는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뭐 넓혔다고 볼 수는 더 없습니다. 넓혀야 된다. 네, 말은 네. 풀어놔야 되고 음, 돈은 확실히 막되 네. 말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셀프 구제책으로 선거법 개정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 입법자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 기득권자거든요. 그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선거 범위가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이익이에요. 네. 넓히면 넓힐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넓히면 넓힐수록 정치 신인들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선택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신법 적용 네, 이것은 타당했다 좀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승민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네. 엄민상 변호사님이 타당하다 생각하시니까 반대 표를 던지고 싶은데 저는 검찰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검찰 쪽의 말을 전하자면 검찰은 정책적 선택,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 환경이 변화하고 우리가 이걸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선택으로 이 법이 개정됐다. 그러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법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안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부칙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데 네. 그 문건 자체가 그 부칙 자체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입법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한 결과를 낳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출입이어서 검찰 편 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변협도 좀 줄여.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 엄민상 변호사가 정확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돈과 조직은 묻고 네, 말과 입은 풀어라. 그렇죠. 이게 선거법 개정의 방향이 아닐까 네,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원택 의원이 개정된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서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죠. 그 의미와 영향 살펴봤습니다. 법무부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 그리고 송승민 취재기자였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